2023년 12월 13일 수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방송 원고를 준비해 놓고 지금 거의 정오가 되는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방송을 녹음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다가 그냥 하자. 그리고 지금 방송을 녹음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머뭇거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별한 얘기가 없는 거죠. 이제 오늘 밤에, 그러니까 대한민국 시간으로는 12월 14일 새벽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당연히 12월 달에 금리를 동결한 다음에 지금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리고 이미 주식시장에서 반영시켜 놓고 있는 내년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얼마나 찬물을 들어 부을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이제 거기에 관련해서 한국 시간으로 12월 14일 목요일은 쿼드러플 위칭데이라고 네마녀의 날,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는 날이죠. 그래서 내일 굉장히 좀 집중을 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하루 쉴까라고 했다가 국내 주식시장 지금 되게 후지잖아요. 그래서 국내 증시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하면서 여러분들의 멘탈을 한번 다시 잡아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녹음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12월 12일 화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48, 그다음에 S&P 500이 0.46, 나스닥이 0.70% 상승했고, 자, 이날 뉴욕 증시 상승한 이유, 11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됐고, 연준의 정례 회의를 앞두고 상승했고, 합니다. 자, 지금 뉴욕 증시가 빠지기보다는 혼조세, 그리고 월요일 날 뉴욕 증시도 상승했고, 화요일 날 뉴욕 증시도 상승했고, 자, 이제는 어떤 타이밍이다?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12월 10일 화요일 뉴욕 증시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2500포인트는 굉장히 만만한 지표다. 괜찮아요. 2500포인트. 그런데 2600포인트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미쓰리 너는 지수가 어느 정도가 되면은 가장 네가 매매하기 아주 해피하니? 라고 물어봐 주신다면 저는 오히려 고점이 2500. 그러니까 한 2150에서 한 2430 정도 그 선에서 지수가 움직일 때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이 가장 아주 재미지게 아주 즐겁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어제도 그랬지만 지금은 상당히 저는 주식시장이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2500포인트 그 만만한 지표를 그냥 솔직히 포기해도 되는데 그거 이탈되면은 기관들이 매수해서 2500포인트 올려놓고 그거 보는 개미가 개인 투자자들이 또 사가지고 또 2500 한 30 정도 만들어 놓고 그럼 또 기관들이 어이구 2530 정도 만들어야지 또 기관이 또 사고 있고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에게는요. 2500포인트를 저렇게 지켜주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포기를 못하게 하는 거죠. 제가 11월 달에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여러분 12월 달 주식시장이랑 그다음에 2024년도 일단 상반기까지만 본다면 정말 개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미치고 팔짝 뛰게 만드는 주식시장이 될 것이다. 아예 그냥 시장이 안 좋아서 다들 엉망진창이야. 너도 손해보고 나도 손해보고 모든 종목들이 다 안 좋아. 그러면요, 덜 불행하거든요. 근데 가장 여러분들 불행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나는 안 되는데 남들이 잘 되는 꼴을 볼 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로 막 어떤 테마들이 막 올라갔다가 예를 들면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폐렴에 관련된 제약주, 한동훈 관련된 한뚜껑 관련된 정치 테마주, 요소수 관련주 막 테마주들이 막 뜨겁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이번 주 와가지고는 또 분위기 세지고 또 갑자기 반도체 하면서 반도체로 올라가다가 지금은 막 또 되게 오늘장 같은 경우는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코스피 주식시장을 예를 들면
2100이 깨졌어요. 그럼 2100을 만들 수 있는 어떤 핵심 이슈. 그리고 2200이 깨졌을 때 다시 2200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가장 큰 재료. 2300이 깨졌을 때 다시 2300을 찍을 수 있게끔 만드는 어떠한 이슈. 2400이 깨졌을 때 다시 2400을 만들어 주게끔 만드는 재료가 뭐겠습니까?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와서 특히 월요일 날 주식시장에 막 반도체. 뭐 윤석열이 네덜란드 가서 반도체 공장 가는 게 뭐 상관이 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뭐 반도체 타령하고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얘기 드릴까요? 이제 어느 순간 당장 뭐 내일도 될 수 있고요. 반도체 또 쑥 들어가고 갑자기 또 테마주들이 또 지랄 발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뭔가 흐름으로 쭉 매매를 못해요. 그리고 종목별로 쭉 위로 올라갔다가 마치 상한가를 칠 것 같은 쇼를 하다가 쭉 밀립니다. 그러면 상한가를 칠 줄 알고 매수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나중에 종가를 봤을 때 내가 산 가격보다 훨씬 내려와서 끝나는. 그리고 아이고 주식 공부할 때 느꼈는데 윗꼬리가 길면 안 된다고 하던데 막 이러면서 그러면 얼른 손절하고 또 다른 테마로 갈까? 이렇게 이렇게 매매하다가 이제 주식 못 해먹겠다. 그리고 이제 손을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께서 너무 주식시장이 막 혼란스러워서 정신없고 무서워요라고 하셨는데요. 이거는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더 혼란스러워져야 돼요. 더 혼란스러워서 개인들이 에이 씨발 나 이거 주식 못 해먹겠네 그러고 털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주식시장이 한번 쫙 하면 정리가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진짜 연준이 금리를 인하 안 하겠다고 하겠죠. 그러면은 네가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배길 수가 있겠어? 뭐 어떤 재료가 한번 툭 터져 나와서 주식시장을 한번 이렇게 또 한번 마지막 청소 한번 해주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주식은 해먹으면 안 되겠네라고 하고 있는데 또 스멀스멀 어느 기간이 지나가면 또 외국인들이 쫙 들어오기 시작하고 뭐 그러겠죠. 그게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공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어쨌든 뉴욕 증시 상승했고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지금 비리비리합니다. 2600포인트 쉽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11월 달에 2500포인트 툭툭 치니까 전문가들이 11월 안에 2500포인트 안착 가능하고 연내 그러니까 12월 달에 2600포인트 돌파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쌉스러운 시대의 개소리를 남발했습니다. 미쓰리가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2500포인트는 굉장히 만만한 지표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2600포인트는요. 굉장히 어려운 지수대입니다.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이 힘든 이유, 특히 2018년 19년 이때 3,000포인트 이상에서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이 지금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3,000포인트가 너무 빨리 왔어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작년 이맘때 2,000포인트가 깨지니 많이 막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지 않았었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쪼개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2000포인트는 윤석열 따위가 깰 수 있는 지수가 아니라고. 엄청나게 2000포인트는 단단한 지표입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한번 후루룩 빼긴 했지만 바로 후루룩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몸담았던 이 대한민국 증권 역사에서 만든 이 2000포인트라는 지표는요. 굉장히 단단해서 쉽게 허물어질 수가 없는 지표인데 문제는 3,000포인트는 너무 말랑말랑한 지수예요. 그러니까 잠깐 올라갔다가 훅 빠지고 지금 2,500포인트 가만히 있어봐. 우리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에서 3,000포인트가 된 적이 있었던가라고 까마득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3,000포인트 쉽지 않아요. 2,000포인트 얼마나 어렵게 만들어진 지표인데요. 그래서 그때 너무 쉽게 말랑말랑했던 3,000포인트에 뛰어든 주식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힘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너무나 쉽게 찍은 3,000포인트였기 때문이죠. 자, 미국 경제지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표 발표가 됐어요. 문제는 뭐냐면 전년 대비로는 10월에는 3.2%
상승했어요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3.1로 전년 대비로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0.1%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전월 대비로 따졌더니 지난 10월에는 9월 대비 변화가 없었다라고 했는데 이번 11월에는 10월 대비 0.1% 인플레이션이 상승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는 둔화됐는데 전월 대비는 상승했어요. 자, 그리고 에너지와 음식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로 따졌을 때는 10월에는 9월 대비 0.2% 상승했는데 오히려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는 전월 대비 0.3% 상승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상승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전년 대비로는 4.0% 상승으로 변함이 없었습니다. 자,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 그러니까 에너지와 음식료를 제외한 소비자 물가 지표가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 이거는 국제 유가 녀석은 이미 빠졌기 때문에 뭐 의미가 없죠. 국제 유가 가격도 빠졌고 이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에 포함되지도 않기 때문에 유가라든가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했다. 저는 이게 이제 뭐 집값이다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이날 소비자 물가 지표는 대체로 예상치에 부합했다라고 보긴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확실하게 꺾인 건 아니네 라는 그런 걱정 아닌 걱정 같은 걱정을 하게 되면서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간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지금 시장에 팽배해지고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내려가지 않네. 이 상태에서 연준은 지금 금리 회의에 들어갔는데 내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대로 12월 달에 금리를 동결한 다음에 기자회견을 할 때 야, 지금 시장에서 금리 인하 기대하고 있는 것들 다 일로 와봐. 다 엎드려 뻗쳐. 금리 인하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전 포인트는 과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맨 처음에는 여름이라고 했다가 6월이라고 했다가 5월이라고 했다가 3월까지 앞당겨진 이 금리 인하 기대감에 얼만큼 찬물을 부을 것인가. 이게 관전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주식시장 좀 조심하셔라 라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미국은 상승했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지금 12월 13일 수요일 날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개인들이 산단 말이에요. 코스피는 기관만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지금 상승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야 꿈도 꾸지 마 그러고 찬물을 확 던지면 그 찬물을 맞은 뉴욕 증시가 하락할 수 있고요. 그럼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또 2,500포인트를 반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내마녀의 날가 막 엉망진창맞게 조합이 되면 내일 상당히 좀 머리 아픈 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돈다방 미쓰리 청취하시는 분들은 멘탈을 꽉 잡고 미쓰리가 지금 계속 대한민국 2,000포인트가 주는 의미, 2,500포인트가 주는 의미, 2,600을 못 가는 이유 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 지금 시장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지랄 이은병을 하고 있구나라고 정도만 알고 계시면 흔들림이 없는 거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현재 12월 금리 동결 가능성 98.4%. 자, 그리고 내년 3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뉴욕 증시에 팽팽하게 그냥 팽팽한 게 아니죠. 팽배하게 자리 잡고 오히려 3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뉴욕 증시가 지금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보아하니 3월 달 금리 인하 못 하겠네. 그래서 3월 달 금리 동결 가능성이 지금 57.2%고요. 지난주에 60%가 넘었던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40%까지 밀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께서 미쓰리 네가 그랬잖아. 3월 달에 금리 인하 할 거라며. 그럼 이제 금리 인하 물 건너간 거야?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직까지 3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 가지고 갈 거라고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연준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5%가 넘는 이 기준금리가 상당히 버티기 어려운 지경이다. 자, 이렇게 이 5% 넘는 기준금리를 가지고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내년 상반기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요? 못합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직전에도 이 정도의 금리였고요. 그리고 우리는 제로금리, 초저금리를 같이 겪으면서 생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더더욱 이 기준금리 내년 5월달, 6월달까지 갈 수 있다고요? 못 갑니다. 단지 지금은 연말이니까 또 내년의 어떤 기대감 때문에 살짝 부풀려진 게 있고요. 여러분, 올해 지금 산타 랠리라는 말이 없잖아요. 아직 안 나오잖아요. 왜냐면 지금 전문가들이 이상하거든요. 왜 2600포인트 갈 것 같은데 뉴욕 증시는 저렇게 고공행진하는데 대한민국 주식시장 이거 2600 이거 못 가네. 제가 못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아무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내년 3월에 금리 인하한다고 얘기하는 것들 다 쥐어뜯어. 그래서 저를 쥐어뜯을지라도 저는 모가지가 비틀어져도 내년 3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 후퇴시키지 않을 겁니다. 자, 대한민국 주식시장 개인 투자자들 매매하기 상당히 골치 아픈 장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시장이 어떤 색깔이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만 알고 계셔도요. 지금 당장 돈을 벌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이 어떤지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나중이라도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내가 노는 주식시장인지 주식시장이 빨간색인지 까만색인지 뭐 파란색인지만 알면 그 색깔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더 진해질지 흐려질지 바뀔지만 알면 여러분들은 기다렸다가 때가 되면 돈 벌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식해서 돈을 못 버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내가 노는 장이 어떤 장일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다시 2,500을 반납을 하든 뭐 어떻게 되든 그냥 여러분들은 멘탈 꽉 잡고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돈다방 미스터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과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얼만큼 찬물을 끼얹을지 그리고 내마녀의 날 물론 저는 내마녀의 날 종가가 나오기 전에 방송을 녹음하겠지만 여하튼 연준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인터뷰를 잘 체크해서 내일 더욱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돈다방 미스터리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떤 내용이라든가 그런 거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1부, 2부를 구성해서라도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후반에 날씨 추워진다고 하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